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가 목2동 재개발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목2동 재개발 정비계획은 재개발구역 중 목동 지역에서 진행된 첫 신통기획 사례로 사업이 완료되면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최고 22층 58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한 용적률을 250%로 늘려 사업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양천구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구청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만 운영되던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진구 방식을 진구자 지정 방식으로 병행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90년대생으로 주목받으며 은평구의회에 입성한 의원이 있습니다. 김승엽 의원인데요. 초선이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구의회와 시의회를 넘나드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을 만나 후반기 의정 활동 방향과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평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장 막내인 제가 원내대표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에게 많은 고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동안은 소통을 가장 중시를 해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당내 화합 그리고 협력, 단합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은평구의 예산,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시의회랑 시청,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중앙정부기관을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은평구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예산을 협조를 요청드려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비 약 18억 원을 확보해왔고, 그다음에 또한 이제 중앙정부인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연신내 물빛공원에 공원 조성에 관련된 은평구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는 업무까지 보고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응암동, 응암 2, 3동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입니다. 이 주차난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 응암 2, 3동은 다세대 밀집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암 2동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입지되어 있고 많은 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 간, 주민들 간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초등학교가 있는 통학로 주변에 이제 직진 차로를 이제 해달라는 민원. 하지만 그 반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진 통행로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었고, 현재 메바이 공원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메바이 공원에는 약 1000평의 규모의 공원인데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에서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였는데, 저희 구대에서 이제 건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반대가 심각해서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이제 설치되어 있고 하다 보니 화장실 문제점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은평구의 의원님들과 함께 집행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한문화 체험 특구로서 이제 은평구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은평구 한옥마을과 한문화박물관을 연계한 한문화 중심의 이제 문화 관광지로 좀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평구만에 있는 전통 음식을 찾아가지고 한식 세계화와 그 다음에 한식을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에 이어 잇따라 서울 지하철 김포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노선의 연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떤 노선을 어떻게 연장한다는 건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최근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죠? 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등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달 대광위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공청회를 연 지 40일 만입니다. 당시 대광위는 지자체 간 노선 협의에 진전이 없자 우선 대광위가 올 초 제시했던 중재안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노선 조정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5호선 연장 사업에는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노선의 BC값이 0.89로 사업성이 다소 부족해 정치권에서는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철도 예타에 1년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쯤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직 협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5호선 연장 사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5호선 외에도 김포시가 서울 2호선과 9호선도 김포시로 끌어오기 위한 용역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달이었죠. 김포시가 서울 양천구와 함께 서울 2호선 신정 지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기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호선 까치산역에서 신월 사거리를 거쳐 김포로 연장하는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2호선을 고촌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선안의 사업성을 분석할 계획인데요. 김포시는 올해 말 용역 중간 보고에서 대략적인 노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김포시는 지난 19일에 서울 9호선을 김포로 연장하기 위한 자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김포시는 5호선과 선로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9호선 연장 방안을 검토해 사업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김포시가 교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하철 연장을 추진하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주민들은 잇따라 철도망 확충을 추진하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김포 골드라인 혼잡에서 알 수 있듯이 김포에는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향후 컴팩트 시티가 조성되면 이 교통 수요가 더 늘어나 버스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상황입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 철도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5호선 연장만 해도 수조 원대 사업이다 보니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5호선은 비용 분담 협의와 노선 조정 협의가 남아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2호선과 9호선은 이제 막 사업성을 분석하는 단계라서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철도가 연장되면 좋겠지만 추진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화재 발생과 인명 피해 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고 호텔 관계기관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에서 객실 내 침대 매트리스가 불이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는 에어컨 누전으로 인해 불이 처음 시작됐고 이후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떨어진 불똥이 아래 있던 소파와 침대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매트리스에 불이 붙으면서 실내 전체가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였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연소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7시 40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일선서에서 지방청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 인원을 84명으로 확대하는 등 화재 원인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8%가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의 조합원 16,000여 명 중 76%인 12,6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앞서 협의회는 지난 19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두 회의 모두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경기도는 하반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을 추가 입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찰하는 대상은 기존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8개 노선과 교통 불편 지역에 신설하는 4개 노선인데요.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은 의정부시 5번, 동두천시 51번 등입니다. 신설 노선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과 기존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파주시 1개, 김포시 2개, 안성시 1개입니다.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에 노선 입찰을 의뢰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기존 54개 반에서 110개 반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시간제 보육은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 양육 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정된 기관의 보육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면 되는데요. 현재 인천에서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이 독립반 39개 반과 통합반 71개 반 등 11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반은 시간제 보육 아동만 맡고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합니다. 시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 확대로 더 많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 예약 및 자세한 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100명 중 7명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인천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15,752명인데요.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1,200여 명으로 7.6% 수준입니다. 실제 지난해 이용 청소년은 1,201명으로 지난 2021년에 비해 161명 줄었습니다. 꿈드림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과 교육 지원, 직업 체험과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을 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부평과 계양 등 9곳의 꿈드림 센터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확대합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해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보행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 횡단보도에 꾸준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인성을 높여 우회전 구간 등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해 지난 2023년까지 164곳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석조합 사거리 등 주요 횡단보도 25곳에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60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2024년도 추석절 특별 경영자금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 경영자금 지원은 내수 부진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함인데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입니다. 경기도가 매주 토요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공연 평화 오아시스를 개최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총 8회에 걸쳐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경기 평화광장에서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북부 시군별 대표 예술인 24팀이 참석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